사물 중에서 4개의 신이죠. 지금은 4개의 이게 신물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4개의 신물 중에서 요게 그러면 2개가 삐어요. 2개가 뭐냐? 북쪽의 현무와 동백호가 이제 2개가 빼요. 자, 이 상징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백호면 호랑이죠. 하얀 호랑이. 그 백호의 상징성이 뭐냐? 이게 좀 틀려요. 용은 임금, 왕이고, 백호는 뭐예요? 일종의 대장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다 천신계 12종족에서 다 이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보면 예전에 제가 한번 춘천 서면 쪽에 원래 사천왕 4명이 돌아가면서 이게 지금 한다 해서 이 양반들을 비유를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대대로 내려온 거야. 이제 그 전에도 있었어. 이 양반들은 전 인류가 몇 수백 번을 멸망할 때부터 그 일을 계속 하던 양반이야. 그러면 이 용을 상징하는 양반이 있어. 그 양반은 어디 종족이야? 용종족이에요. 12간지 중에서. 그러면 호랑이는 호랑이 종족이, 네, 맞아요. 호랑이, 동백호가 호랑이죠. 호랑이는 호랑이 종족이에요. 호랑이 종족이 와서 그 일을 시행을 해요. 예전에 말했지만 호랑이 종족의 특징이 완전 얘네들 다 장군이야. 그냥 한 명 한 명이 다 장군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백호의 상징성이 이게 어떤 관직의 그 요식으로 봤을 때 이게 백호의 상징성이 뭐냐? 이게 장군의 상징성이에요. 그러면 왕이 높고 장군은 신하니까 저거 하네요. 이제 그게 틀려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용과 호랑이가 싸우면 호랑이가 이긴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상상 속의 동물들 용이 져요. 그게 있어요. 용이 기존에 있던 기득권의 이제 세력이죠. 어떻게 보면 기득권 지배층이죠. 그럼 이 기득권 지배층이 하계에서 잘못 다스리고 이게 좀 안 좋게 다스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정권을, 그 왕조를 갖다가 뒤엎어야 돼. 그 왕조를 뒤엎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걸 대부분 호랑이 종족이 다 그 역할을 대부분 해요. 예, 호랑이 종족이 장군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력을 모아가지고 그 왕조를 갖다가 그냥 박살 내고 뒤집어요. 그래서 호랑이하고 용하고 싸우면 호랑이가 이긴다는 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그 뜻의 의미를 좀 이상하게 좀 해석하는 데가 많은데 그래요. 그러면 하나가 남았는데 북현무와 남주작이 남았죠. 자, 이게 좌청룡, 우백호. 자, 청룡은 임금 왕, 남자 왕을 상징하고, 자, 우백호는 장군을 상징합니다. 호랑이 종족. 북현무는 뭘까요? 북현무는 원래 원숭이 종족이 그거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토끼 종족이 관할하고 있어요. 원래 원숭이 종족이 관할을 했는데, 얘네들이 잘 못해. 좀 약간, 원숭이 종족의 특징이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말도 잘하고 원병적이 뛰어나. 근데 어떻게 영적인 게 딸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이게 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초기에는 북현무는 그 원숭이 종족이 관할을 했는데 나중에 토끼 종족한테 그걸 갖다가 그냥 양보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왜? 토끼 종족이 더 잘하니까. 영적인 건 토끼 종족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토끼 종족에서 굉장히 이게 수기가 굉장히 세고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북현무의 역할을 해요. 원래 원숭이 종족이 했어요. 그 북현무를. 북현무는 원숭이 종족의 상징성이에요. 지혜로운. 그럼 하나가 남주작. 남주작은 무엇이냐? 남주작은 다들 아시다시피 여성 제사장, 지도자. 그럼 뭐예요? 토끼 종족이죠. 다. 그러면 12종족에서 토끼 종족이 2개를 다 헤쳐먹고 있네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토끼 종족이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12종족이 상징성인 4개의 상징성의 그 사천왕의 상징성이 북현무와 남주작을 토끼 종족에다 다 그냥 맡긴 거예요. 왜냐면 다른 종족은 이게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딸려. 12종족에. 저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토끼 종족한테 원래 북현무가 원숭이 종족이 처음에 관할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걸 잘 일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토끼 종족이 나중에 토끼 종족 시켜보니까 토끼 종족이 훨씬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토끼 종족한테 그걸 갖다가 맡겼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사물에 대해서 사신, 이게 사천왕이라고도 사신이라고 해요.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뭐냐, 저기 자청룡 우백호. 이게 뭐냐, 이게 동청룡인가? 동청룡 서백호, 서청룡 동백호인가? 하여튼, 자청룡 우백호,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북현무 남주자. 이제 동서남북적 개념이에요, 이게. 당연히 동쪽은 백호고, 서쪽은, 저기 뭐냐, 이게 청룡.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제가 한번 강의를 하면서, 쌍룡이네. 쌍용이 이제 음과 양을 이제 해서 저거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용 중에서 보면 용의 종류가 많아요. 흑룡이 있고, 비를 비면 비룡이 있어요. 얼핏 다 들어봤을 거야. 용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흑룡, 비룡, 뭐 청룡은 뭐 월체 차니까. 그리고 황룡. 이것도 4개인데, 4개, 용도 4개로. 이게 원래 저기, 호랑이도 이게 백호, 머시기호 하여튼, 흑호, 뭐 이렇게 다 4개가 나눠져 있어. 이게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용의 종류가 청룡이 대표적으로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흑룡, 그 다음에 비룡, 비를 내려준다 해서 비룡이에요. 그리고 아까 뭐죠? 황룡. 약간 토의 기질이 센 용의 상을 갖다 황룡이라고 해요. 그리고 용 중에서, 저기 뭐냐, 수의 기질이 센 사람을 갖다가 이제 수룡이 아니라 비룡이야. 비를 내려준다 해서 비를 상징하는 게 비가 물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수의 기운이 센 저기 그 지도자의 상을 갖다가 비룡이라고 해요. 지도자를. 이게 다른 것도 다 4개씩 나눠진 거인데, 그리고 흑룡은 뭐냐? 흑룡은 굉장히 이게 어디 회원부가 발달되고 이게 약간 뭐라 할까, 이게 좀 살기도 세면서도 굉장히 과묵한 저기 그 지도자를 흑룡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그 황룡은 뭔가요? 자, 황룡은 우리나라 문화 쪽에서는 이게 토의 기운이 굉장히 센 사람.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좀 그치, 이게 사람들 잘 수용하고 이렇게 포용을 잘하고 이렇게 배려심 있고 이게 사람이 좋아. 만만디해 그냥 만만디하다고죠. 만만디한 스타일.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를 갖다가 황룡이라고 해요. 이게 노란색의 황금색을 이게 상징하는 황룡. 그럼 청룡 있죠. 우리 문학에서 청룡을 많이 이걸 상징을 해요. 이제 청룡이 뭐냐? 청룡이 상징이 뭐냐? 우리 문학에서는 청색이 뭘 상징하나요? 깨끗함, 첨념함. 정치를 하는데 첨념해,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은 진짜 첨념해. 털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지도자를 갖다가 청룡의 비유를 많이 해요. 자, 이게 무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별의별 걸 많이 설명을 많이 해야 돼. 원래 이것도 용에 대해서도 따로 강의를 해야 하는데, 일단 무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저기 제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야 돼요. 무당이 일종의 그 제사장 그 가문들이 있어요. 그 가문들이 나중에 이제 저기 이게 많이 이제 이게 자손들이 퍼지잖아. 그럼 지방에 각각 이게 제사장 비슷하게 내려가.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제사장으로 돼요. 그 예전 같은 게 보통 이게 군 단위나 면 단위에 그런 이제 저기 그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있어. 자,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일하는 양반들이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대 취급을 받아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문화권에서는 예전에는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신탁을 관장하는 굉장히 높은 관직으로서 이거 무당들을 이거 대우를 해줬어요. 예전에 그 사만 시대까지만 그랬어요. 무당들이 굉장히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게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사님이나 주지스님 같은 그 이상의 대우를 받았어요. 예전에 사만 시대까지만 해도. 뭐 언제부터 이 양반들이 천대를 받게 되냐? 네, 이게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불교가 국교화가 되면서부터 그게 이제 천대받기 시작해요. 자,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무당들이 이제 불교에 밀려가지고 천대를 조금씩 이제 받게 되는 시대예요. 그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님.
무당들이. 자, 무당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무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화장실 좀 가야겠다.